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입니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아침에 들어온 언론 매체들의 뉴스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에서는 한율전쟁 방아쇠 당겼다, 미중 전면전이라는 헤드라인 타이틀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한율전쟁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여당에서 당 공식회의 중에 일본 패망론을 제시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 공식회의를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일본 경제가 곧 망할 것이다, 아베 경제가 소재 산업 기업이 줄파산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이 밖에도 아베의 보좌관이 한국의 의원들을 만나서 한국이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 하는 망언을 했다는 기사와 일본이 오늘 구체적인 보복안을 발표한다, 한국 피해 규모 윤곽이 잡힐 것 같다는 기사도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87개 대학이 신입생이 없을 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87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돼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국장이 중소기업은 1년만 버텨라 하면서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성 기사로서 158년 역사를 지닌 타이타닉호를 만들었던 영국의 주선소가 문을 닫는다 하는 그런 기사가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넷판에서는 미국이 중국이 호치를 용인하고 있다 하고 비난을 한 뒤에 무역협상을 사실상 깨버렸다 하는 제목의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호치라는 단어는 1달러당 7위안의 환율을 고수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중국이 호치를 용인했다 하는 것은 달러당 환율이 1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올라간 것, 그러니까 중국의 돈 가치가 하락이 하는 것을 중국의 정부가 용인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이 밖에도 환율까지 번진 무역전쟁, G2의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제목의 기사와 미국 기업 대중 투자 제한 등 제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본 이탈이 우려된다 하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민은행이
최후엔 미국이 자업자득을 하는 꼴이 될 것이다 하고 보복을 시사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수출 기업들은 애가 탄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있는데요. 애타는 수출 기업들, 일본 보복 악재 이어 미중 시장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로 수출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가 위태위태하다. 신흥국 투자자금 대거 빠져나갈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눈에 띄고 있고, 그 아래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 내민 손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대답을 했다 하는 기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유승민과 통합 안 하면 한국당에는 미래 없어 서울 출마하면 좋겠다 하는 제목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터뷰한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나경원 대표가 위기의 한국당 원내 선장 나경원이 야권 통합 구상을 전격 공개했다 하는 작은 제목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현 상황 타겟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초선 때 고노와 폭탄주 연맹, 그런 젊은 의원 어디 갔나 하는 제목으로 국회 안에서 과거에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 간의 친목이 돈독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런 의원 외교가 계속돼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0만원 저축된 50만원 보탠다 하는 제목으로 청년에게 목돈을 도와주는 충북이라는 제목으로 충북에서 청년들에게 30만원을 저축할 땐 50만원을 보태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한국 이제 없다, 자금성 주변 사라진 한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자금성 주변에 많이 올려있던 한식당들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그런 중국 현장의 모습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하는 제목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해명성 기사를 소개하고 있군요. 그 다음 경향신문 인터넷판의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넷판에서는 정치권 지자체에서 여론 편승 과도한 반일, 엇나간 애국주의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반일 여론에 편승해서 지나치게 반일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두 번째 기사는 경제 안보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대통령은 밥도 못 먹습니까? 노영민 발끈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재상가인 김지태 씨의 재산 환수 사건을 변호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발끈해서 반박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일본의 지자체들이 국내 항공사에 노선 중단 말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여행도 안 가고 일본산 제품도 안 사고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노선을 축소하고 또 중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 지자체들 입장은 그래도 한국 항공사들이 노선을 중단하는 것만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딸 부정채용 거부하자 상급자가 욕설했다는 그런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딸이 딸에 대한 부정채용을 거부하자 이 회사의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큰 사진을 곁들여서 일본 여행 방사능 어쩌나 먹거리 주의보 제목으로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음식에 방사능이 섞여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체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앞에 4개 신문하고는 다르게 삼성과 관련된 뉴스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성 반도체 소재 일본산 모두 교체한다. 이 기사의 내용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로 사용하는 원자재를 일본산에서 다른 산, 말하자면은 중국이나 대만 같은 제3국이나 한국산 같은 제품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가 내보내고 있는 두 번째 기사는 아베 미 전폭 지원 등에 업고 노골적 군국주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아베 일본 총리가 노골적으로 군국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기업 탈일본 움직임에 일본 기업 이전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 기업들이 탈일본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러면은 한국 기업하고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는 또한 글로벌 환율 전쟁 재점화, 금융위기급 충격 올 수도, 이런 제목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하는 것,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금융위기급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네요. 한국일보에서 내보내는 기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살아남은 자사고는 어쩌나 폐지 방식 놓고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교육 또 지방 교육청에서 자사고들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인터넷판은 맨 위에 영상 플러스라는 컷 타이틀로 위안부 혐오, 후녀 상분 일본인들 솔직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전시되고 있는 아이치 전시회에 전시된 소녀상을 본 일본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우익 위협 이유로 전시가 중단되긴 했지만 시민들은 따뜻한 관람 소감을 들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지만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단독이라는 컷 타이틀로 삼성 에버랜드 쪽에 바이오 복제약 넘겨 이재용 밀어줬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 바이오 제약을 에버랜드 쪽에 넘겨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을 상속하거나 삼성그룹 안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후속 절차를 발표한다. 그래서 한국 피해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겨레 신문 기사는 미중 환율 전쟁으로 확전, 세계경제 대혼돈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매체에서도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한겨레 신문은 네 번째 순위로 올려놓고 있네요. 오늘 아침 김중배 뉴스센터 오늘의 뉴스는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주요 뉴스들
상위에 랭킹돼 있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들을 제목을 살펴보면 오늘 하루에 우리나라 뉴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사들을 중에서 관심이 있는 기사들을 챙겨보시고 오늘 하루 친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김중배 뉴스센터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중배 뉴스센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뉴스를 발굴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중배 뉴스센터는 뉴스 큐레이션 전문 채널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션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와 매체를 매칭시켜주는 매치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컨셉이 간단하긴 합니다만은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김중배 뉴스센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